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토트넘입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10월 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처졌지만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며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리그에서도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UCL에서도 조 1위로 치고 올라온 상황이죠. 시즌 초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나름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직전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기존의 3-4-3 포메이션이 아닌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린 후 투톱의 간결한 속공을 지향하는 3-5-2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까다로운 브라이튼 원정에서 결과까지 챙겼죠. 여기에 좌측 윙백 자리에 핵심 2선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고 있는 페리시치 대신 세세뇽이 출전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측 윙백도 경기력이 좋지 못한 에메르송 대신 도어티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핵심 1선 케인의 꾸준한 득점력은 덤입니다. 직전 맨유와의 경기에서 중원 싸움에서 밀렸고 수비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던 에버튼을 상대로 이들의 3-5-2 시스템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에메르송 탕강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에버튼입니다. 8월 말부터 흐름이 좋았지만 직전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며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그래도 강등권을 전전하던 지난 시즌보다는 나은 모습이죠. 언급했듯이 직전 경기에서 개의 오나나로 이어지는 중원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며 압도당했고, 느린 주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풀백 콜먼과 우측 센터백 코디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당했습니다. 토트넘이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전술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좌측 2선 손흥민은 상대 뒷공간을 허무는데 도같은 전력입니다. 이번 일정도 언급한 약점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력 누수까지 있는데요. 주력 수비수 미나, 고드프리, 패터슨이 여전히 출전하지 못하며 핵심 2선 고든이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든은 역습 천병 역할을 하는 주요 전력이기에 더더욱 뼈아픈 이탈이죠. 심지어 신입 1선 무패에 좋지 못한 결정력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번 일정에서 득점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미나, 고드프리, 타운젠드, 홀게이트, 패터슨, 고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토트넘은 최근 전술, 선수 변화를 가져가며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초반 폼이 좋지 못했던 손흥민의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 에버튼은 직전 경기에서 맨유에게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약점들이 모조리 노출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전력 누수까지 심한 편이죠. 이번 일정은 홈팀 토트넘의 승리가 예상되고, 다만 에버튼이 다소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득점 페이스에 2.5원드 접근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리즈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리즈입니다. 시즌 극초반에 비해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순위도 14위까지 처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다는 점인데 그마저도 이번 일정에서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델러스, 시니스테라, 포쇼, 힐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위의 아스날입니다. 초반 페이스는 매우 좋은 편인데 최근 공식 6연승을 달리며 리그 UEL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색채가 드디어 입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부상자들이 대부분 돌아왔을 뿐 아니라 직전 UEL 경기에서도 부분 로테이션을 돌리며 다가오는 리그 경기를 대비했죠. 마르티넬리, 제주스, 자카, 파티, 마갈량이스와 같은 핵심 전력들이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며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엘레니, 스미스로우, 진첸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리즈는 시즌 극초반에 비해 그 기세가 떨어졌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들에서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상위 전력들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이번 시즌 아르테타 감독 체제하 선수들의 기량 전술이 만개한 모습이고요. 연일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맨유와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5위의 맨유입니다. 신임 텐하흐 감독의 첫 시즌으로 지난 시즌보다는 나은 성적이지만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 초 맨시티와의 더비 경기에서 3대6 대패를 당하기도 했으며 앞선 UEL에서도 최하위 전력의 오모니아를 상대로 2경기 연속 한 골차 신승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공격 쪽에서 그다지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핵심 1선 호날두는 직전 경기에서 7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치는 등
여전히 기량이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래쉬포드 역시 특유의 기복 있는 경기력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프리시즌 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또 다른 일선 마샬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직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페르난데스, 호날두, 안토니, 달롯, 마르티네즈와 같은 주력 선수들 대부분이 경기에 나선 것입니다. 뉴캐슬의 기동력에게 현저하게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자는요, 윌리엄스, 그린우드, 맥과이어, 반더비크, 완 비사카, 마샬, 맥토미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뉴캐슬입니다. 초반 페이스는 좋은데요. 리그 9경기에서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선 2경기에서 까다로운 상대들에게 모두 대승을 거두며 리그 6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워 감독 특유의 기동력 넘치는 축구가 잘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중원과 공격 쪽에 6명의 선수들이 모두 전방위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를 강하게 프레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평균 16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죠. 리그 최다 득점 5위에 위치할 정도입니다. 특히 주력 2선 알미론, 주력 중원, 기망라이스의 단기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 2선 생 막시맨과 장신 1선 우드도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않아 메뉴보다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결정자는요, 달로, 쉘비, 크라프트, 이삭, 리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메뉴는 시즌 초반 그다지 좋지 못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 전력들의 기복 있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전력 누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관계로 체력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이번 시즌 매우 좋은 경기력으로 중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턴 빌라와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6위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시즌 초반 흐름은 썩 좋지 못합니다. 앞선 리그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따내지 못하는 중인데 순위도 당연히 강등권 문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라드 감독의 경질설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제라드 감독은 공격 빌드업 시 전방의 측면 자원들은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며 미드필더들 역시 전방으로 침투하는 타입입니다. 다만 측면 자원들과 중앙 자원들의 동선이 지나치게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측면은 온전히 좌우 풀백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최근 풀백들의 잔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스쿼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첼시의 노련한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4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을 만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도 단 1실점으로 틀어막았죠. 이번 일정도 멀티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고요. 결정자는요, 카를로스, 디뉴, 카마라, 아우구스틴손, 베일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4위의 첼시입니다. 포터 감독 부임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공식 5경기에서 4승 1무를 거두며 리그 4위, UCL 조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는 중이죠. 특히 포터 감독 특유의 전술적 유연성이 최근 4경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선 리그 2경기에서는 모두 4백을 가동했지만 UCL 2경기에서는 3백을 들고 나온 것인데 여기에 경기 중에서도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가며 경기가 풀리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2경기 모두 후반 막판 득점을 터뜨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나 앞선 경기들에서는 측면에서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 밀집 수비수들도 깨부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핵심 우 풀백 제임스가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는 점인데요. 무리한 출전은 지양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자인 아스필리쿠에타의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다득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캉테, 포파나, 지에흐, 제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아스톤 빌라는 제라도 감독 체제하 초반 전방 쪽 빈곤한 공격력으로 인해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중입니다. 강등권 문턱을 전전하고 있으며 제라드 감독의 경질 이야기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포터 감독 선임 이후 연승을 거두며 감독 교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특히 포터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은 리그 탑급 수준입니다. 이번 일정도 첼시가 안정적인 승리를 따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스톤 빌라가 최근 그나마 수비적으로는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첼시의 핵심 우풀백 제임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득점 페이스에 2.5 언더 접근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우샘프턴과 웨스트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17위의 사우샘프턴입니다. 시즌 극초반에는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리그 4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문턱까지 추락했습니다. 시즌 초반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잠잠해진 하센 휘틀 감독의 경질설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결정자는요, 리브라멘토 라비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3위의 웨스트햄입니다. 시즌 극초반 부진하며 하위권으로 처졌지만 최근 공식 경기에서 4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순위도 13위까지 끌어올렸으며 UECL에서도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이죠. 중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결정자는요, 아게르드, 코넷, 안토니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사우샘프턴은 최근 공격적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진 상태입니다. 하센 휘틀 감독의 경질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시즌 극초반 부진을 딛고 최근 연승 행진을 달리는 중이죠. 특히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일선 문제가 해결된 모습입니다. 이번 일정도 웨스트햄의 승리가 예상되고 여기에 사우샘프턴의 적극적인 기조를 고려하면 2.5 오버 선택지도 권장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